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AI 시대의 새신자 전도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방향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회 성장의 새로운 그 불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왜 모였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궁금한 점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이게 된 이유는요, 한국교회의 둔화된 성장세의 대안을 탐구해보자. 둔화가 아니라 감소죠. 네, 감소. 감소 중인 한국교회 교회 역성장세라고 볼게요. 에 대한 대안 탐구, 그 다음에 문화적 접근의 새신자 발굴 가능성, 그 다음에 이 설명을 통해 관심 있는 목회자의 모집과 본 프로젝트의 모델 버전으로서의 가설 검증. 이 모임은 사실은 테스트 버전입니다. 근데 손해볼 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서 성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고리가 되니까 이거는 실험해도 손해없는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의 전체 그림 먼저 보여드릴게요. 참가 목회자 대상으로 모임을 형성하고 교회 새신자 발굴 시스템 연구회를 조직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회 멤버들 대상의 플랜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플랜 A를 가지고 한번 가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문화 플랜 방향, 문화 플랜 홍보, 설명의 추진, 독서 모임 운영, 도서 신청 관리, 독후 생산 관리, 새신자화 관리와 같은 형태로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서 실제로 할 일이죠. 지역 주민들의 새신자들과의 만남의 과정을 하나의 알고리즘적 플랜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초기 조직 구축, 초기 멤버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돼서 성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초기 멤버 교육이 되고, 초기 멤버의 성과가 발생하면, 그럼 이제 전국 목회자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라인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에요. 안 되면 오늘로 모임 끝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저의 그 신조 중에 제가 강의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런 내용을 항상 말합니다.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이 꼭 실패하고 나서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다 성공할 거라 믿고 한다는 거예요. 다 믿어요. 믿으니까 하지. 그럼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측이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그 논지가 하나 있는데, 예측을 어디까지 예측으로 볼 거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예측과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측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 계단 이거 올라가는데 기도하고 올라가나요? 이거 실패할까봐? 그러진 않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죠. 물리적 법칙이 있는 거고 사회적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하면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법칙은 작동하는데 그 법칙을 인지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변수가 많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기도로 하나님 그 변수를 조작해달라고. 변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변수를 통제해달라고. 이게 기도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측이, 오늘 이 판단을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어보고 이거 정말 가능성 있네 라고 판단되시면 우리 의기투합해서 여러분을 모델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말 성도들이 새신자가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가. 만약 성공한다면 이것도 진짜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오늘 뭔지 분명하게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이 이벤트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오늘 문을 닫을 건지, 정말 이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지금.
이 아이디어가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얼마나 설명을 잘 해내는지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크게 한국교회 역성장세의 대안을 탐구하려고 하는데 13년도 성도 감소 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교회단이 좀 클수록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년도 성장수를 보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대려 신천지가 늘어나고 있는 그 카톨릭하고 신천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카톨릭 10% 이상 좀 성장이 됐어요. 16년 이제 최근치죠. 한 해 동안 대년 장교 총회 산하교회식 5만 이는 100명이 모이는 교회로 한 사람 582개 교회가 지금 사라지는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이제 보통 그 성장세에서 둔화세로 돌아설 때 여기서 조금 이렇게 멈칫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형태가 있고 적절하게 가는 형태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느로 갈까? 인구 절벽처럼 그냥 훅 떨어질 건지 아니면 완만하게 갈 건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각자의 예측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서구의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완만한 형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림없이 아마 굉장히 굴곡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 아우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보는데 이렇게 교회 성장의 전체 한국 교회 성장세 전 세계의 교회의 어떤 흐름 이거는 그냥 바라만 보죠 우리가. 안 그러면 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할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냥 보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이 성장세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왜 우리는 그런 뜻을 못 품나요? 네. 우리는 성장세 자체를 그래프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 그러려면 획기적인 전환 점이 필요하죠. 그걸 제가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계적 전도도 지금 한계에 왔어요. 관계적 전도도 한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네트워크 다단계 보면은 이제 안 먹혀. 다단계 잘 안 먹힙니다. 왜?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한 이 관계도 결국은 그런 아픔들이 많아요. 네. 얼마나 많은 그 이단 시비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 교회 깨지는 막 모습들, 이런 많은 모습들 속에 이 관계 전도도 지금 벽에 부딪혀 있는, 그 벽에 부딪혀 있는 게 지금 거꾸로 나타나는 거죠. 관계 전도가 계속 된다면 지금 이 상태가 안 되겠죠. 예. 그럼 뭔가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왜요? 관계가 좋아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사회적 빛의 역할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단계 아무리 친해도 친한 사람이 다단계 가자고 해도 다단계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의 말도 안 듣는다고요. 지금 교회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관계가 막힌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펼쳐가야 될 방법은 문화적 접근이다. 물론 문화적 접근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뭐 성교적 자체가 문화적 접근인데 이거는 좀 다 다른 입장에서 문화적 접근은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알고리즘적 접근입니다. 문화적 알고리즘 접근이죠. 이걸 좀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 쓰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문화 알고리즘 형태의 새신자 발굴, 새신자 전도 가능성.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문화적이라면 너무 익숙한 얘기고, 근데 문화 알고리즘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요걸 좀 더 이해가 가기 쉽게요. 자, 이런 과제를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핸드폰 번호 하나를 010-1234-1235를 줬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문자를 보내면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할까요? 어떤 문자를, 연구를 한번 지금 1시간 줄 테니까 해볼까요? 어떻게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문안을 보내면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게 할 거냐. 뭐 뒷일이야 냅두고 어떻게 하든 이건 상관없이 한번 오게 만들어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럼 이건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자, 그 알고리즘을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그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신규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보냅니다. 저 이번에 식당 오픈했어요. 오세요. 이러면 이제 막 욕 바가지를 먹습니다. 예, 아니면 우리 식당에서 뭐 이벤트 합니다. 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욕 바가지로 먹어요. 예, 그런데 21살짜리 청년이 21살짜리 청년이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욕을 먹다가 이걸 보냈더니 욕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뭐였는지 보시나요? 이걸 보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윤 대표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제 번호 변경되었으니 폰에 제 이름 저장했어요. 대표님이 제안대로 이번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모아봤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와주세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자 여러분 반응.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 문자 받았어. 처음 반응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 왔네. 그런데 아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폰 30개, 27만 개 문자를 한 달에 뭐예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이게 지금. 네. 돈 10,000원만 내고 이게 뭐야?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나한테 온 게 아니야. 잘못 왔다는 걸 알겠어.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필요해 이게. 어떤 반응 나올까요? 그렇죠. 갑자기 을로 바뀌었어. 알고리즘 뭔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피해보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피해보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정보를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일반적인 정보로 가면 분명히 유익해. 진짜 유익해. 복음 아니에요? 복음 유익하지 않아요? 네. 근데 주면 어때요? 욕 바가지. 알고리즘이 뭐냐? 잘 보세요. 우리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럼 미워 죽겠어 뭐 이러십니까? 미워도 어떻게 해요? 이거 거짓 아니에요? 미워 죽겠는데? 예절 차리잖아요. 밥 먹었어? 그러면 어때요? 예, 먹었어요. 예.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피해를 감수해버리는 형태로 우리는 예절이라는 걸 만들었죠. 지금 이런 것도 알고리즘인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그냥 알려주면 무조건 욕 바가지로 해. 그래서 이 방식을 동원해서 이 아이가 했는데 욕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러곤 되려 갑자기 을로밖에 안 해요. 네, 알고리즘이 뭔지 이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 문화 알고리즘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같으면 자 티켓 이번에 연극 티켓이 있어요. 자 이거 받으러 오세요 하면 욕 바가지로 묻겠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하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을이 되어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막 할까? 분명히 이 알고리즘은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성공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고 빌 게이츠고 페이스북이죠.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알고리즘에서 성공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명을 듣고 그래서 먼저 첫째 플랜 A는 원 페이지북을 활용한 신간도서 무료 받기. 예를 들면 플랜 B, 이제 플랜 A, B, C들은 뭐 엄청 많겠죠.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이 뭐예요? 와 너무 감사해요 하고 와서 설명도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예를 들어 독서 모임 한다 그러면 독서 모임도 꾸준히 참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죠. 네. 우리 독서 모임 하자 모이세요. 또 욕 바가지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욕을 듣지 않으면서 그들이 을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는
문자라는 또 전화라는 뭐 어떤 채널이 있는데 전화는 바로 하기가 좀 어렵고 문자는 글이 가면 글은 읽어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은 듣는 중에 이미 카트시켜버려. 근데 글은 안 그래요. 글은 일단은 보고 나서 판단하니까 이런 방식의 문제죠. 또 지역 주민 중에 사업자들이 있어. 저희는 사업자 번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죠.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 칩니다. 자, 보시면 문자에서 서울투표지 통합에서 하나 볼까요? 이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 이건 주소, 이건 전화번호, 이건 휴대폰 번호, 업종입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죠? 청소인데, 혼영인데, 이건 화상영어고, 그죠? 이거는 카페, 입시학원, 보고요리. 이 정도로 정밀하게 전국 전화번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 주민 단위로 했을 때 사업자만 골라가지고 사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겠어요? 사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 교육고 뭐 안 따져. 이것만 되면. 아, 이런 목사님들이요.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살 거 진짜.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것보다 물건이 팔리는 거죠. 돈을 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사람이 와야 물건이 팔릴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 식당 운영하시죠? 너무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희가 마케터인데 마케팅 교육을 하는데 이걸 팔 수 있는 방법과 또 팔아줘서 팔고 나서 수익이 남으면 거기서 쉐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이것도 알고리즘이죠. 왜냐면 우린 전화가 있으니까요. 번호가. 그러면 교회에서 사업자 대상으로 고객을 모아서 판매를 홍보해서 수수료로 세업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나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의 장소를 불문하고 와서 이 유익을 스스로 찾게 된다. 이런 컨셉. 플랜 C 컨셉. 부모 대상 명문가 만들기. 부모들, 타겟이 분명해야 돼요. 네. 누구나 대상으로 하지 말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명문가를 만들고 싶으면서 부모님들이야 이 욕구 없겠습니까? 예,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가능한 코칭 전략들을 제시할 수 있고요. 플랜 D, 이거 이제 계속 연구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런 플랜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플랜을 최종으로 다듬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플랜 A부터 한번 보죠. 지금부터 이제 플랜 A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플랜 A는 뭐냐면 원페이지북을 활용해서 신간도서 무료 받기예요. 매주 한 권씩 신간도서를 받는다. 아, 이거 그죠? 뭐 왠지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내가 안 봐도 아이라도 줄 바에라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관심 있는 목회자를 모아서 모델 버전으로 가설을 검증해 보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모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할까? 오늘 이제 설명회 창기 목사님들과 모임을 만들고 이 새신자 발굴 시스템 연구회를 조직한 다음에 그리고 플랜 A부터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죠.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남이 따라서 하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간단한 것은 그냥 따라서 해요. 근데 알고리즘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이 다단계가 영향이 큰 것은 그 사이사이에 단계가 많아. 그리고 다 단계들이 전부 연결돼 가지고 하나하나가 힘을 발휘해서 전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리즘적 사고를 가지고 플랜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들어볼까요? 자, 플랜 A입니다. 문화 플랜 방향입니다. 플랜 A의 핵심은 플랜 명칭, 신간 도서 받기 프로젝트예요. 플랜 배경은 문화 플랜을 통해 교회 시설과 시스템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새신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 책 읽기를 원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신간 도서를 받을 수 있는 문화 플랜을 제시하고 새신자를 발굴하는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자, 목표는 본 플랜을 통해 책 읽기를 원하는 시민들을 새신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책 읽기 플랜은 한 번 나오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매주 독서 모임에 나와야 돼. 책을 받기 위해서는 매주 모임에 나와서 책 읽기를 같이 하고 책을 무료로 받는 거죠. 그럼 그것이 교회가 됐든 장소는 화상이 됐든 아니면 개인 코칭이 됐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나오는 게 왠지 거리기만 화상 코칭으로 할 수 있고 일단은 목사님하고 만나야 돼. 몇 개월? 최소한 1년. 자, 1년 동안 만났는데 그 사람 못 꼬드겠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죠. 예. 꼬드기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하고, 네, 일단은 만나게 해주는 역할까지가 여기 역할이에요. 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제 요리해서 새신자로 정말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또 연구해야 되겠죠. 그때 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방법들을 가지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플랜 절차는 여기서 적어가면서 해드릴게요. 먼저, 플랜 절차는 이 아래 나옵니다. 이 아래니까 이 아래에 따라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이 플랜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책을 그럼 여러분 지금 궁금한 게 뭐죠?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방금 얘기했던 플랜에서 제일 궁금한 거. 네, 궁금하잖아요, 뭐가. 하나 있지 않아요? 궁금한 거 딱 하나. 없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책을 무료로 주는지 왜 무료로 주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자료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주소? 신간 시민 도서를 요약이 어떻게 그게 궁금해요. 지금 진짜 궁금한 거는 조건 책 받을 수 있는 왜 조건이 궁금해요? 아니 책을 무료로 주는데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공짜로 하실 수 그렇지 공짜. 아니 지금 뭔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인지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지기술 완전히 지금 뻥 터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책을 어떻게 공짜로 줘? 이게 지금 궁금해야 질문이 맞은 거예요. 다른 거는 지금 만들면 되는 거고 이 비싼 책을 그것도 오는 사람 다 지역 주민 100명, 200명, 300명 다 준다고? 누구 돈으로? 교회 돈으로? 그게 궁금해야죠. 그쵸? 자, 그게 궁금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려야 이제 오늘 이야기 순서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이야기 된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진 자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저희에게는 이런 자원이 하나 있어요. 원페이지 북이라는 자원인데 책 한 권을 이렇게 누르면 300페이지 책 한 권이 원페이지 북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 이해, 그 다음에 목표 저자의 주장,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겁니다. 저술 의도와 목적, 그 다음에 글의 주제와 요점, 책 한 권의 주제가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점, 여기서부터는 원페이지 요약, 책 300쪽짜리가 딱 3개의 챕터로, 거의 3개 챕터로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글을 키워서 그렇지, 딱 A4 용지 1.5매 정도. 딱 이 용도면 어느 정도냐면,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5분 멘트 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멘트죠. 이렇게 컨텐츠가 있어요. 이걸 올리는 사람들은 책 읽는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읽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대신에 책 한 권을 받는 거예요. 괜찮죠? 물론 방법은 이렇게 올리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카드 뉴스 쉽잖아요. 카드 뉴스 이건 제 책인데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책 돋보기라는 방식으로 해서 카드 뉴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뭐야? 대표한테 틀렸다고 나오는 거야 이게. 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책 돋보기 되게 이게 카드 뉴스죠. 책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이건 복잡하게 한 건데 그냥 요즘 카드 뉴스는 그렇죠. 이미지 하나 넣고 글 몇 장 넣고 이미지 넣고 글 몇 장 한 카드 10장이면 책 한 권 나옵니다. 만드는데 잘하는 사람은 30분 안 걸리죠. 읽었다 치고 이렇게 올리면 출판사에서는 어때요? 뭐죠 이게? 홍보죠. 원래 출판사 책 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광고죠.
광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 매니아들 중심으로 책을 주고 서평 써서 올려달라고 수백 권을 거기 씁니다. 그럼 우리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여기는 플랫폼이잖아요. 출판사는 다 알죠.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책을 보내줍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것은 한 사람이 이 책을 받는 거지 동시에 10명이 다 이게 쓰겠다고 하면 출판사에서 10명한테 다 동일한 책을 줘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두 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야 돼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면 현재 뭐 나오는 책의 종류가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책이 부족해서 못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또 과거 책도 되고 현재 나오는 것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왔던 일입니다. 이거는 해왔던 일이고 이제 지금 일을 해온 상태에서 이 아이디어를 교회에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둘이서 떠오른 거죠. 교회 성장에 이걸 쓰면 좋겠다. 그냥 단순한 독서 모임이 아니라 단순한 독서 모임으로 책 읽기를 하는 것보다 교회 성장을 위한 독서 모임으로 끌어간다면 이건 정말 새로운 또 하나의 흐름이 되겠다. 라는 영역 확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래서 플랜 A는 바로 책을 읽고 출판사의 필요, 그 다음에 독자의 필요, 그죠? 거기에 조건이 하나 뭐였죠? 중간에 책을 읽고 나서 홍보라는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 책은 무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우리는 목회자의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는 이 도구, 출판사 필요, 독자의 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카드 뉴스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플랜에 목사님들의 플랜이 있죠. 이 플랜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이 조건들, 이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독서 모임을 여기서 운영하면서 이 일을 진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럼 저희가 이 일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또 교회마다 이걸 다 하겠어요. 이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와서 가져가세요.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엔 이건 어떻게 했냐면 예전엔 그냥 우리가 광고를 해가지고 책 읽고 싶은 사람 오세요. 그럼 와가지고 저희하고 계약이 되면 그냥 그날부터 본인이 출판사에 연락하면 저 책이 오고 책이 있고 나서 쓰면 올려주고.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그냥 단순히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목사님 한 분이 관리를 해가지고 그 책 읽기와 그 생산 과정을 관리해가지고 공짜로 주는 책과 독서 모임을 이용해서 1년 12달을 매주 한 번씩 성도들, 새신자들과 새신자는 아니지, 독서 모임에 온 사람들과 만나서 새신자를 바꿔가는 과정, 얼마나 흥미로운 과정이에요. 조금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책 바꾸고 책 올리고. 너무 단순한 과정 때문에. 여기다 목사님이 하나 추가되는 순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하나 생기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플랜 A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플랜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플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민들에게 홍보합니다. 대상 선정해야죠. 조금 전에 지역민 전화번호 보여드렸죠. 네. 전화번호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손으로 해도 돼요, 이거는. 그리고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목사님 무슨 동이에요? 성남 수정구. 성남 수정구. 네, 수정구 010. 네, 수정구에 있는 사람 오면 되잖아요. 자, 수정구에 있는 사람 26,700건. 예, 26,700건의 지금 전화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전화번호 있는 것만 여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검색해 볼게요. 9010. 여기 있네요. 나왔죠? 자, 수정구 사람들 전화번호 구하기 쉽죠? 26,000건 확보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손으로 하면 좀 힘들죠? 이걸 또 아예 전문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팀 안에. 예, 그래서 한 개당 한 50원씩 팔아요. 여러분 손으로 하느니 그 돈 가지고 그냥 알바 써서 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여러분 필요하면 그렇게 쓰면 돼요. 아니면 그냥 손 대면 그냥 손으로 다 해서 삽질해도 됩니다. 자, 어때요? 사람들 번호 수집할 수 있죠? 자, 홍보 문구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알고리즘 문자.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 근데 우리는 책을 준다는 입장이니까 뭐 알고리즘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건 사실. 이미 준다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팸법 걱정하죠? 장학금 줄 테니 모이시오 하면 스팸법이 안 걸립니다. 책 줄 테니 모이시오. 주는 거잖아요.
예, 안 걸립니다. 예, 공익 아예 그 스팸법에 나와 있어요. 아예 예외 규정으로 회사 그러니까 얘는 우리 교회는 또 비영리잖아요. 비영리에서 하면 더 안전하고 회사 정식 영리하는 회사에서도 장학금이나 이런 걸 주는 것은 안 걸립니다. 스팸법을 알면 얼마든지 스팸법 안에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팸 예방을 하면서 홍보 채널은 저희 문자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문자 솔루션인데 예,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지금 저 옆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게 이 문자 솔루션 교육받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휴대폰이 많잖아요. 예, 최소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10대만 세팅합시다. 성도님 중에서 집사님들 폰 세팅해가지고 여기다 세팅합니다. 세팅이라는 것은 앱만 깔면 일이 올라와요. 그럼 그분 폰에 9,000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한 달에 9,000개를 보낼 수가 있죠. 그럼 9만 개를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많네 문자로. 그렇죠. 한 3개만 해도 되겠네. 3927, 27,000개. 한 달에 27,000개만 있어도 충분하죠.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우리 일반 문자 발송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발신 내역이라든지 수신 내역을 다 확인해서 받을 수 있죠. 수신 동의, 수신 거부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네.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45,000개 보내면 한 달에 비용이 얼마일까요? 문자 비용. 외부로 보낸다면? 4만 개 보내면 432. 맞죠? 120만 원. 120만 원. 엄청나죠? 근데 이거는요? 10,000원. 그럼 돈도 아니죠. 서버비지. 설마 이것도 공짜로 쓰려고 하진 않겠잖아요. 네. 그냥 진짜 무료로 주는 겁니다. 거의. 네.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이런 걸 쓰게 되면 돈이 일단 안 들어요. 한 달 내에 써봐야 10,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이제 문자 솔루션 준비되어 있네요. 여러분 웹 쓴다고 그러면 벌써 몇만 통이면 벌써 이게 교회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신청 관리해야 되겠죠. 예. 플랜 신청자들이 신청이 오면 어떤 사람은 현장 독서 모임 신청할 거고 어떤 사람은 화상, 어떤 사람은 개인 오면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 신청이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얼굴 봐야지. 자, 이 플랜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오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현장에 오겠죠. 예. 그리고 현장에 와서 이제 모임이 나눠지겠죠. 당신은 화상, 당신은 현장, 당신은 개인 코칭. 사실은 전도는 개인 코칭이 제일 쉽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책을 주면서 매주 책을 읽고 이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자, 결과물을 사이트에 올리려면 최소한 이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판사가 인정할 만한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봐주면서 계속 미팅을 하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네. 화상에서는 화상 형태로 하고 현장에서 현장으로 모여서 계속 그런 걸 봐주는 거예요. 수준을. 사실 수준 별로 상관없거든요. 올리면 되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의 권리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해서 한 1년간 붙잡고 가야 돼. 예. 뭐 사실 1년씩 하겠어요. 1년씩 붙잡고 가면서 뭘 해요?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내 것을 만들고 책을 설계를 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 지나면 책을 읽었다가 아니라 너 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능력을 역량을 바꿔주는 쪽.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감사를 느끼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추진합니다. 설명 대상은 신청한 주민이 되겠고 플랜 사업 안내, 설명 전략은 이제 이건 뭐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이 운영되겠죠. 현장 형태, 화상, 개인 형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임이 시작되면 도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도서 신청 어떻게 하는지 교육, 공문을 발송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상담을 출판사에 전화가 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도서 수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하면서 생산을 해야 되겠죠. 생산 종이에서 카드 뉴스나 도서 요약이나 도서 서평 각각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결과를 게시하고 출판사에다가 게시 주소를 보내주면 출판사가 보고 너무 좋다. 예, 그러면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는 한 권이 아니라 막 나오는 대로 보내줍니다. 저희는 그때 처음에 이게 딱 되니까 좋으니까 아예 말 안 해도 자기들 출판을 무조건 보내요. 말 안 해도 보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신자와 작업이 되겠죠. 지속적 모임, 개인적 코칭, 기술적 지도, 자격증 제공과 같은 형태로 이제 세신자 1년 줍니다. 1년.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1년 이상 계속해서 하면 되겠죠. 최소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해서 세신자로 만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깔끔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알고리즘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가르쳐줘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오늘 결성이 되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최종 조직 결성을 하고 멤버십을 확정해야 돼요. 멤버십이 확정되면 하다가 그만두고 뭐 읽다 안 읽다 뭐 공문을 보내다 안 보내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세팅이 딱 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의무와 권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실험을 거쳐서 실제로 교회에 새성도가 유입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걸 완전 통계화 시켜야 돼요. 이건 목사님 맡으셔야 돼요. 완전 통계화를 시켜가지고 논문으로 내든지 아니 신문의 기사로 내든지 아니 이제 교회 목회자들 설명회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한국 교회 또 한 번의 이슈가 되죠. 그리고 또 플랜은 꼭 A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플랜 B, 플랜 C는 우리 모임에서 계속 개발해서 제공하면서 어느 지역은 도서보다는 저 섬 지역에 가면 책 읽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섬에서는 섬에 맞는 플랜, 예, 도시는 도시에 맞는 플랜, 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자, 이제 이후는 어떻게 하냐면요. 초기 조직 구축하고요. 이제 여기 멤버에서 최종 조직은 한 달 기간을 주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여기 와 있다고 다 멤버는 아니죠. 예, 또 시간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돼야 되니까 초기 조직 구축을 하고 정관, 그다음에 모임 연구회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선교센터라고 할 건지 뭐 등등의 이름을 찾고 저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제공을 해주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갖고 막 앞에 끌어갈 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이 아셔요. 제가 이 생각을 전달해서 목사님을 세우고 저는 뒤에서 이런 자원을 올려 문자를 서포팅해주고 원페이지 북을 서포팅해주고 그동안 했던 노하우들을 다 서포팅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막 이건 진짜 오늘이 어떤 면에서는 처음이자 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세팅되는 동안은 같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초기 멤버 교육, 제가 멤버 교육 할 때는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 교육은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초기 멤버는 제가 교육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육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건 그때까지 저한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초기 멤버 성과 내고 성과가 나온 거 확인되면 그다음부터 저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문화 알고리즘이라는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알고리즘 뭔지 보셨죠? 문자 보낼 때 알고리즘 보여드렸고 지금 플랜 A에서의 그 알고리즘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이제 A, B, C, D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들었던 얘기에 대해서 의문점, 토론할 점들을 나눠서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인지코칭학의 원우회 회장님이시고 이제 인지코칭학 2년 석사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이고 너무 잘 알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도 지금 같이 했는데 제가 좀 됐기 때문에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의논들을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면 이해는 다 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